사고력을 육성하는 수업 기술, 사고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난번에 30가지 그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 30여 가지 또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뒤에가 69번, 69번인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자면은 69, 약 70여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게 되겠는데, 이것은요, 제가 그동안에 모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천가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수업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가 하고 내 나름으로 그 기술을 그 기록 가운데서 찾아낸 거, 이 수업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이 내가 그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그 수업을 통해서 내 스스로 찾아낸 것도 있고,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기록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고 그 속에서 찾아낸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찾아냈으니까 그대로 옮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 수업을 통해서 검증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알맞은 교재에다가 적용을 해서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야말로 비군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 그렇게 해서 입증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고력 육성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를 했는데, 사고력을 육성하는 기술을 그랬는데, 이것은 사고력을 육성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심진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잘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기억이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그러면 실천하면은 어떤 교재를 보면은 전에 실천했던 그거 뭐가 관련이 있다고 딱 알아져요. 묘하게. 이 사람 머리란 것이 그거 되어 있어. 내가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A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아니한 수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기술이 머리에 딱 새겨져 버려. 그래서 이 다음에 교재를 보면 전에 했던 그 기술을 쓰면 쓰겠다 하고 판단해서 해보면 역시 그대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적용해서 체험한 지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교재를 보면은 어떤 기술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함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서 쭉 찾아봅시다. 또 맨 처음에 부정,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여 버린다.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당했을 때에 내 나름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 나름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당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근거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래서 더 보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 자기가 실천을 해보고 남이 한 것을 그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해보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실천해봐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실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성공했던 사람의 사례를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적용하고 이랬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재를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금방 생각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적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제로 수업에다가 적용해 보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일 마음속으로 공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잊혀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도입 때도 쓰이고 전개 때도 쓰이고 그 심진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쓰이고 사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 자,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자, 또 나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과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우리 안교감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교과서를 주시고 해서 그 교과서를 읽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학년 것을 한 볼 1, 2학기 것을 싹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좀 공부해가지고 교재를 알고 그 교재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설명을 할 때에 예를 들 때에 현행 교과서 것을 예를 들면 참 좋겠는데 우선 교과서가 우리 안교감 선생님 그동안에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다 갖춰놓고 싶어. 우리 안교감 선생님 한 번 좀 할 수 있으면 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혹시 모을 수 있으면 모아갖고 좀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다 놓고 이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수업 공부를 할 때는 책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자, 또 이 변증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들 자료에 제일 뒤에 보면은 이거 있습니다. 변증법 이거 있습니다. 이것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오한 학문인데 우리가 그 사고를 발전시키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요 이론에서 한번 볼까요? 또 요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말과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변증법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사고 전개의 규칙의 학문이었다. 참 이거 대학에서 이 변증법 공부하셨던가? 자, 나도 학교에서는 이거 배우지도 못했는데, 자, 두 번째, 변증법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상대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부정해 나가는 일이다.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 딱 그것을 부정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부정당한 사람 어쩌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 어느 부분은 타당하지만 어느 부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가 반론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반론이 온다고 말이에요. 네. 자, 변증법은 대화자 쌍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대화자 쌍방의 부정의 응수. 저쪽에서 내 의견을 부정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해.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응수해 온다. 내가 또 응수하고. 요거. 변증법은 대화자 쌍방의 부정의 응수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인 참다운 인식에 이르는 사고의 방법이었다. 아니 근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고 전개의 규칙이라고 그러니 벌써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발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때도 글자가 다 있었던갑소. 글자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전해오지. 근데 그때 사람들이 추울 때 어떻게 살았을까 싶으면 옷 입었을 것 같아. 옷을 입었을 거라면 틀림없이. 뭔 옷을 입었을까? 어떻게 옷감을 짰냐 그 말이요. 그것도 나 묘해. 그 다음에 수업에 있어서의 사고 발전의 방법으로 변증법에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어린이들의 사고의 발전도 부정을 계기로 하여 전개되어 나간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변증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사고의 발전도 부정을 계기로 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변증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은 변증법적 인식 변형 과정. 제일 처음에 긍정,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긍정에 대한 모순과 갈등.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긍정해주면 뭐라도 그것을 부정해버린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토론을 하다가 마침내 그야말로 올바른 생각을 얻어낸다. 높여진 인식. 이것을 우리는 지향이라고 말한다. 이 변증법은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반합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이라는 것은 긍정, 반은 부정, 그 다음에 합은 지향. 지향이라는 것은 그 있는 대로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이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다 그런 말이죠. 높여진 인식, 정반합의 원리, 변증법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여 버린다. 이것이 사고력 육성에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나는 이제 그냥 이런 순서도 생각도 않고 그냥 말하자면 내가 수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31번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일 앞에가 있어야 될는데 몰라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 어린이들한테도 아까와 같이 정반합에 의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변증법적 방법을 이용해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생 3학년이라고 그랬지? 네. 3학년서부터서 토론 좀 많이 훈련시키십시오. 네. 그 다음에 32번. 또 A와 B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A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B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A의 발표를 듣고 B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되게 그러고 가지 않았나 그 생각했는데 A와 B를 보다도 관련을 지어서 관계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야 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시킨다 하는 거. 그러니까 판서에 보면은 저기에 어떤 어린이가 발표한 판서였습니다. 어떤 어린이 여기가 판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선으로 쫙 그런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 또 나중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것과 이것도 관련되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싹 이어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사고를 육성하는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저 상추 재배표 연결 설명 안 하셨어요? 상추 재배표 그 밑에 그 30, 아래 31 아래 요거 아니요 설명. 이거 네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또 이 예가 이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특별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김원길 씨의 계량종 상추 재배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서로 충돌해서 보다도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아리타 가스마사 선생의 유명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리타 가스마사 선생. 아리타 가스마사 선생은 무코야마 선생하고 아리타 가스마사 선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얼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노구찌 요시히로 선생. 이제 요 세 거두가 있습니다. 무코야마 선생하고 노구찌 요시히로 선생하고 여기 아리타. 아까 누구요? 아리타 선생하고. 아리타 선생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이 일본서 아리타 선생을 만났을 때에 또 내가 선생님 서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만 책을 읽어보니까 서재가 이렇게 되게 보면은요, 일본에 2층 집이 많습니다. 보통 2층에가 서재로 되어 있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 데가 보통 서재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리타 선생이 사역가 아리타 선생 이쪽은 A라는 관계되는 서적, 이쪽은 B, 이쪽은 C, 이쪽은 D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유별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상이 오각형인가 돼야 책상이 오각형 만들어가지고 저쪽과 관련되는 글을 쓸 때는 그쪽을 보고 글을 쓸 수 있게 책상이 저쪽과 관련된 걸 이쪽을 보고 직접 안 보지만은 책을 앞에다 놓고 생각한 거다고 저것을 안 보고 생각하고도 많이 차가 있답니다. 결국은 저쪽 책을 자기가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책을 안 봐도 머릿속에 소화된 것만 가지고도 관련된 사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것을 봐야 된대요. 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풍부한 사고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이 그렇게 육각형인가 오각형인가로 되어 있어. 그런 것이 글로 써져 갖고 있더라고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
그냥 뭐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 서재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누구에게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 사형해 불더라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계다 그 말이야. 노구치 요시히로 선생 또 서재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또 역시 그 양반은 1층에가 서재더만. 1층이 서재인데 그렇게 아주 30 몇 평인가 되는 그 아파트인데 이제 1층에는 자기 서재고 2층은 자기 살림집이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책상이 저 구석지에 가서 조그마한 책상이 있어. 선생님 여기 뭐 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여기서 책 쓰는 곳이다고. 책 쓰는 곳이다고. 아르타 선생님 같이 그런 책상이 없어. 그냥 조그마한 보통 책상이 하나 놓고 거기서 글을 쓴다 이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무카야마 선생 연구실에 가보니까 그 양반은 책상이 상당히 테이블이 큰데 뭔 서류가 그렇게 몽땅쟁이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글 쓰는 데는 얼마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책, 무슨 서류 이런 것도 이렇게 정해놨어. 아니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이것을 보십니까? 그렇게 다 방법이 있다. 다 그렇대요. 다 그래. 예를 들어 내 방에 가서 선생님 보시면은 이런 데서 뭔 일을 한 거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저 깜깜한 데서 말이에요. 뭔 일을 하는 거. 근데 저것이 또 내 생리에 맞아. 내가 일부러 맺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결과적으로 저것이 작품이요. 조그마한 책상에서 앉아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자, 또 조금 엽기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번입니다. 33번 할 차례지. 33번. 불완전한 자료를 제시한다. 근데 어린이들은 불완전한 자료가 선생님이 준 것이니까 완전한 자료인지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끔 그렇게 자료가 주어진 것이. 애들이 읽어봐서 아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이게 뭐가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도 같고 좀 이상한, 이렇게 불완전한 자료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나 또는 어떤 행동을 어린이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꾀하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원한다고 해서 아따 그것도 하고 싶다. 또 교사가 원하는데 아따 나 그것도 하고 싶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교사는 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도 않고 오히려 배우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애기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해. 애기들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다루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그대로라면은 어떤 지도를 가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재를
어린이들이 왔다 그거 공부하고 싶다 하고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원할 때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은 의욕이 안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로 완전히 변해버리도록 이렇게 이것이 수업의 기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기술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기술이 한 가지 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대학에서 이거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 방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류의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불완전한 자료를 준다고 말이죠. 불완전한 자료를 준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다. 내가 언젠가 그 했었지. 순서를 글 순서를 바꿔놔. 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글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은 애들이 조금 순서가 뭐 고개를 갸웃갸웃. 너 왜 고개를 갸웃갸웃 했었냐? 애기들이 선생님 조금 순서가 이상해요. 아니 선생님이 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데 이렇게 아주 무슨 그 뭐라고 그래? 그 지금 선생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도 선생님 표정이나 선생님 말씀을 봐서는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어린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업 기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예 하나입니다. 지금이 선생님들 요거 보여?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도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있어. 이것이 안 나와? 이것이지? 네, 똑같습니다. 그것을 읽지 아니에요. 안 똑같아. 그것도 안 똑같아.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다 같이 시작. 누구도 대신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네.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하라고 말씀하신다. 봐봐. 누구도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거기까지는 말이 통하는 것 같아. 그러죠? 말이 통하죠?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거기까지도 된 것 같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하라 하신다. 그런데 어쩐지 이것이 토막 되어 있잖아요. 있어져 있지를 않아. 예. 어린이들이 읽을 때에 이걸 내주고 애들보다 잘 읽어보게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는고 하면은 이야기 내용은 애기들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로 봐서 그러한 방금 그대들이 말하는 그것이 잘 전달이 되겠냐? 이 글 공부해라는 말이다 그 말이 아니요. 그 애들이 말할 것 아니요. 네, 맞다. 그런 뜻을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로 봐서 애기들은 그것을 보고 말이요. 그렇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네,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이상해?
요건 지금 뭐냐면은 접속사 있잖아요. 접속사. 그 접속사를 지도할 때에 지금 접속사가 없어요. 예,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다.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된다. 어째 이 사이에 말이야.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돼. 애들은 접속사라는 말을 모르지만은 뭔가 이 사이에 뭔가 하나 있으면 꼭 적어놓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선생님들? 그러므로 공부하는 일,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하여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래놓고 우리는 뭐가 있겠어?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지. 그러므로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는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찾아내게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접속사를 다 빼버렸어. 빼놓고 애들한테 글을 준 것이고, 그 애들 나름대로 읽어봐도 뭔가 자연스럽게 맞으면 접속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쓰겠느냐 했을 때 공부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이에다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디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자 하고 넣어서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지 않았을 때하고 넣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른 거고 애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시켜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에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자, 또 읽어보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애들도 그거 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야,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이것도 또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다.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쓰겠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애들이 그걸 발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봐봐. 야,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하라 말씀하신다. 이것도 뭔가 말이 빠져야 돼. 자, 뭔 말이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공부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들이 접속사를 완전히 빼버린 시험요 글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말하자면은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뜻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말이야.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어린이들은 여기서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여기가 있구나. 이것을 지도할 때에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만은 여기 있죠.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어지는 말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접속사라 그런다. 그리고 지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다음으로 누구도 대신하여 그야말로 불완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한다. 지금 우리는 뭔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고력을 육성하는 기술. 지금 그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통해서 접속사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자. 그냥 완전한 이와 같이 완전한 접속사가 있는 완전한 글을 가지고 이것이 접속사다 이러고 가르치는 것과 방금과 같이 수업하는 것과는 어쩌겠으면 효과가 다르겠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교사가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재 연구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교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 그 다음 34번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또 지금 또 하나 예를 얼른 들어보자면 판서형 전원 동시 발표. 어린이들로 하여금 칠판에 나와서 전부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죠. 요새는 이 애기들 수가 적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명 같으면은 10명씩 앞에 나가서 이게 주로 세로로 자기 생각을 세로로 써라. 10명이 나가서 쓴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10명이 나와서 아까 그 사이에다가 또 쓴다고 말이죠. 그러면 전원이 동시에 발표가 돼요.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나중에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요 라라는 생각 애들이 판서에 이렇게 쭉 썼습니다. 판서에 이렇게 가다나다 이렇게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가령 여기 제일 처음에 가라고 아무개는 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를 찾아갖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자 가와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한 사람들 일어서 보세요. 나와서 전부 다 줄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라는 생각 이어보세요. 다 이어본. 그러면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기서 한 20명이 나와서 발표했지만은 가나 다라 4개의 생각으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4개의 생각을 넣고서 절차 탕마한다. 다시 말하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원이 발표하게 되고 전원의 생각을 비교 사고를 통해서 각자의 소박했던 생각이 비교 사고를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해서 아까 처음 생각과는 아주 다른 생각으로 승화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내가 늘 잘 쓰는 말 가운데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고 그랬는데요. 이웃 친구의 덕택으로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가라고 생각했지만 다나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 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원 동시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칠판형이고 그동안에 몇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몇 가지 더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물을 제시함으로써 가시화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구체물을 제시하고 시범을 해 보이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묘사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묘사한다든지 동작을 묘사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데 가시화 어린이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몸 동작을 통해서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동시에 의미 있는 사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A군들만 제대로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우리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물을 제시함으로써 가시화한다. 지금 우리 수업은 너무나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수업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다 수업 중에서 선택하여 사고하게 한다. 아까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런 거 뭐 이것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여 보임으로써 사고하도록 한다. 자, 교사가 해 보이기도 하고 잘하는 어린이로 하여금 시범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또 영상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범해 보임으로써 그대로 따라 하도록 그래서 익히도록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는 해 보임으로써 사고하게 한다. 여기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 보인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이라면 그 모두를 기록하고 말하도록 한다. 이곳에서는 뭐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자,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이라면 내용의 정보와 무관하게 기록하여라, 말하여라.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의 사고력은 길러진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든 되도록 자주, 되도록 많이 혼자 말하여라, 짝꿍과 말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여라. 이것을 우리가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붙여놓고 어린이들 머리에 고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말로 해도 되지만은 그때 알지만은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늘 써붙여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붙여놓은 것을 많이 붙여놓은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붙여놨다가 또 다음 것을 나오면 거기다 붙이고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혀보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자 시작.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가도 히데요시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생각의 의미. 우리가 볼 때는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생각인데 어린이들의 사고를 유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 황당무계한 생각 아주 진짜 엉터리 생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엉터리 생각을 선생님이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사고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우사미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말할 내용의 정리를 자료로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삼이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요, 그 결석한 사람이 남의 노트를 빌려가 가지고 그 노트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거의 쓸모가 없답니다. 어찌 그러냐면은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남의 결석을 해가지고 남의 노트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옮겨 쓴 사람은 거의 점수를 못 맞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 갖고 그것 갖고 지난번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남의 노트를 그대로 100개 썼는데, 그러니까 그 노트에는 강의한 내용이 다 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점수가 형편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둘이 근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 그러더라고. 무슨 대학생의 경우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만. 자, 네, 모기갱이지로 이 사람 뇌과학자이면서도 이 수업에 대해서 뇌과학을 어린이들의 학습, 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뇌과학에 대한 책을 보실 때는 반드시 모기갱이지로 이 사람의 책을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이라면 그 모두를 기록하고 말하도록 하자 하는 기술이었었습니다. 다음에 39번 혼잣말을 하며 사고한다. 혼잣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잣말. 다 시작. 당면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는 중에 어려운 대목에 부딪히면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 혼잣말 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혼잣말을 하며 사고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치 듣는 상대가 있어 그에게 말하듯 자신의 생각을 혼잣말하며 해결해 나간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풀어나간다. 사고란 자신과 또 하나의 자신과의 대화이다. 플라톤의 말이 사고란 자신과 또 하나의 자신과의 대화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린이들에게 때때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생님이 한 번 하면 지나가 버리지만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으면은 어린이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혼잣말을 하면서 사고한다. 다음에 어린이의 은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 뭐 이것은 우리 교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플러스 사고로 어린이들의 언행을 응대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린이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제보다 글씨를 예쁘게 잘 썼다. 어제보다 10점이나 더 맞았다. 어제보다 더 빨리 했다. 애석하게 틀렸지만 실력은 더 올랐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지만은 자, 애석하게 틀렸지만 실력은 올랐다 하고 머리 만져주면 어쩌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선생님 말씀대로 실력은 올랐단 말이죠. 하고 맞으면 자기 유능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제법 유능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유능감 갖는 것이 거의 중요해. 나는 참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단 말이죠. 자, 어린이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 사고를 육성하는 기술의 하나였었습니다. 다음에 41번. 개념, 법칙, 원리를 사전에 교시한 후에, 사전에 가르친 후에 그에 들어맞지 않는 사실 현상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꽃의 구조입니다. 모든 꽃에는 꽃받침이 있음을 학습한 후에 꽃받침이 없는 나리꽃을 제시한다.
이것은 또 내가 그 서울에서 열린교육연구소 소장을 할 때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시범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꽃받침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한 시간 수업을 하려면은 이 나리꽃을 5,000원 아치만 사면은 전체 어린이들이 가지고 머금어 있는 놈하고 피어 있는 놈하고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들면은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또 어째서 그랬냐 그러면은 그때 교수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수들이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교사들이 보는 시범 수업을 뭔 대학이냐 대학에서 강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보니까 그 저가 무대가 있죠. 근데 그 이쪽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층층대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더만. 네네, 올라가게.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근데 전국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전부 고리 앉혀놓고 거기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시범 수업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열린 수업이다 하는, 열린 교육이 하고자 하는 수업은 이것이다. 그런 수업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무대에서 애기들 앉혀놓고 그 부속학교 애기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 나리꽃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주 이것을 내가 이런 말을 안 됐지만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열린 수업이다 그러고 전부가 다. 또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것은 우리 안교감 선생님이 이 좋은 자료를 원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나리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꽃은 무엇이 있어요? 꽃받침. 그 교과서에 보면은 꽃잎, 그 다음에 꽃받침, 암술, 수술 이러고 있죠. 네. 암술,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그리고 꽃받침은 꽃잎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다가 꽃받침이 튼튼하게, 아니 꽃잎이 튼튼하게, 그래서 안에서 암술, 수술이 씨앗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어. 꽃이 모든 꽃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때 수업은 그랬습니다. 그 여러 꽃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하고 그래서 꽃이 맞아 꽃의 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애기들이 모든 꽃을 다 놓고 봐도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모든 꽃의 공통점이 있고 애들이 그래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꽃받침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기들이 꽃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가지고 온 꽃을 전부 다 내라게 갖고 나는 그 중에서 이 꽃을 나리꽃이지, 나리꽃 혹시 있으면 다 드러내불고. 그래서 애기들은 모든 꽃에는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꽃은 그 네 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애기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실물을 갖다 놓고 확인을 했어. 그런 다음에 아까 5,000원 주고 사가지고 간 이 나리꽃 이것을 보인 것입니다. 뭐 보이냐면은 이것만 보입니다. 피어있지 않는 것, 피어있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냥 나눠줬어요. 하나씩.
아까 뭐 배웠습니까?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이거 배웠거든? 근데 요거 보니까 이 꽃받침이 없어. 이거 없습니까? 꽃받침이 없다 이것이. 그 애기들이 이것도 꽃인데 이 꽃받침이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다 애기들이 꽃받침이 없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 꽃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전부 정말 대체 없네. 이상하다 이것이요. 모든 꽃이 어쩌냐면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죠. 꽃받침에 의해서 꽃잎이 보호를 받고 점점 자람에 따라서 꽃받침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 꽃받침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은 어렸을 때는 다 있다 이것이요. 왜 있냐?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받지 않고서는 꽃잎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이런 사실을 아까 관찰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고 말이야. 이제 그 대목에서 그 지식을 어린이들이 확실히 갖도록 만든 것이지 이제. 그래놓고 이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 없다 이것이요. 애들이 다 보고 그 어떤 언니가 있다 막 그래. 있다고 그래. 와서 보여봐라 이거. 애들이 나와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봐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어째서 없어졌냐 하면은 나리꽃처럼 매우 튼튼해. 꽃잎이 매우 튼튼해 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없어졌다. 다른 꽃처럼 뭐다 바람만 불어도 그냥 찢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말이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졌다. 봐라 떨어지는 흔적이 여가 있다. 지가 그래. 그러면 그 흔적이 모든 꽃에가 있는가 보자. 보고 이제 내가 없습니다. 다른 애기들은 다 없습니다. 그 이것이 아니다. 그죠? 부정당해. 또 애기들이 막 해. 어떤 애기가 하나가 어느 학급을 가든지 꼭 그런 애기가 하나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뜯어봐도 좋습니까? 그런 얘기를. 요것을 뜯어본다 이것이. 그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관찰을 하도록 준 것이니까 해라. 근데 그것까지 생각했냐? 정말 잘 생각했다. 아주 관찰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칭찬을 다 해주면 벌써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때 잘라 갈라쁜 애기들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놓고 결국에 가서는 꽃받침이 없다는 거. 왜냐면은 이것은 꽃잎이다 그것이요. 꽃잎이 이렇게 6장이 있어. 꽃받침이 없다 이것이 아무리 봐도. 그리고 꽃잎이 있고 바로 안에가 암술과 수술이 있고 그래서 이 꽃은 예외다. 꽃받침이 없다. 왜 꽃받침이 없냐? 튼튼하다. 필요 없다. 이것이요. 그러면 한쪽에서 반드시 그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튼튼했냐? 그러므로 있다 말이야. 근데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무엇이 꽃받침이냐?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어느 학급에 가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살펴보자. 이제 선생님 어떤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 이거 이 꽃잎을 뜯어봐도 괜찮습니까? 그래요. 관찰하기 위해서 주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했냐? 정말 잘 생각했다. 그것이 과학적인 태도다 하고 막 칭찬해줘. 근데 이미 그놈들 다 뜯어봐 버렸어. 뭐 다 냈어. 근데 그러고 하면 말이야.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상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그거 참 묘하더라고.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뭘 알았냐? 하고 내가 일부러 거기 가본단 말이야. 그 다른 애기들도 뭐다 일어서서 본단 말이야. 어디가 있냐? 그러고. 근데 그 애가 네가 앞에 나와서 설명해라. 앞에 나와서 보고 다른 새놈을 갖고 설명을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개가 박해가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삼각형으로 있다.
그리고 안에 가서 요 사이에가 이러고 있다. 요 사이에가 세 개가 있다. 밖에 것이 있고 밖에가 세 개가 있고 안에가 세 개가 있다. 본바 마찬가지로 안에 것은 보호, 밖에 것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실제로 크기도 조금 작다. 이렇게 말이요. 애가 그 설명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생긴 애가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애기들이 있고 발견을 못한 애기들이 있어. 근데 발견한 애기가 반드시 하나 둘은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대차 그렇다 그것이요. 안에가 새 잎이 이렇게 있고 그 잎과 잎 사이에 다 사이에 보호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꽃을 다 뜯어놓고 보면은 그리고 되어 있어.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어. 그리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밖에 것이 꽃잎이 아니죠. 꽃받침이고 안에 것이 꽃잎입니다 하고 얘기했나. 그래서 그럴 때 교사는 어찌 쓰겠어? 그럴 때 아니다 하고 말해야 쓰겠어? 그렇게 발견을 고심해서 애써서 발견했으니까 칭찬해야지. 정말 잘 생각했다 하고,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지만은, 자, 다 같이 이렇게 해갖고 짝꿍끼리 이렇게 해갖고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꽃받침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업의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학급에 가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이 발견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는 발견의 기쁨을 정말 느끼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수에서 수업을 하고 굉장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죠? 수업 잘하는 수업 박사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어. 선생님들께 내가 이거 좀 자랑스러운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겠어? 내가 정말 그때 그뭔 대학이더라? 그가 우리 열린교육연구소하고 이렇게 그 대학의 그 교수가 우리 열린교육학회의 부회장으로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와서 그냥 굉장히 큰 강단이 있었고 층층대로 쫙 되어 있더만. 저 밑에가 말하자면 무대가 있어. 그래서 수업하기가 거기서 아주 좋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학교 부속학교 애기들 데려다가 수업을 했는데, 참 선생님들이 매우 좋은 수업, 감격스럽게 봤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자,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개념, 법칙, 원리를 사전에 교시한 후에 그에 들어맞지 않는 사실을, 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막 그런 수업이었었습니다. 다음 자, 선망, 동경을 내발케 함으로써 심진을 일으키도록 한다. 여기서 선망이니 동경이니 하는 말은 뜻이 있습니다. 부러워한단 말이죠. 선망. 그 다음에 동경은 어떤 일에 마음이 팔려 그 일만을 애틋하게 생각함, 동경한다. 네, 철수의 뜀틀 시범을 보고 감동하여 뜀틀에 도전하게 됐다. 또는 순이의 피리 연주 시범을 보고 나도 저렇게 피리를 연주하고 싶다 하는 동기가 내발되는 것. 예를 들어본 것이. 그러니까 선망, 동경을 내발케 함으로써 심진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심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구체물을 제시함으로써 물음이 내발토록 한다. 구체물.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불의 옥잠 물에 둥둥 떠 있는 불의 옥잠 아시죠? 네. 이것은 내가 신안 사옥도 신안군에 가면은 신안이라는 것은 전부 섬으로 된 군이죠. 사옥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로 교장으로서 처음으로 발령이 났어요. 신안군으로. 그때는 돈을 쓰지 않으면은 전부 섬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이었었어. 돈 갖다 주면은 육지로 발령해 주고 돈 안 갖다 주는 사람은 전부 다 섬으로 보내버리고 섬에 있는 사람이 또 육지로 상륙을 하면 또 돈을 바쳐야 돼. 또 돈을 바치면 또 상륙해 주고. 근데 그것이 그때는 아주 그냥 거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었어. 그때 사회가 그만큼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좋은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좋은 학교니까 섬학교 정말 있기 좋습니다. 어쩌냐면은 섬학교라는 데는 첫째 술집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들이 술집에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왔다 갔다 통근할 수가 없어.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육지로 상륙해서 지기집이 가갖고 모든 반찬 다 가지고 일주일분 먹고 갖고 들어와서 월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먹고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상륙해서 또 준비해갖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뭐잖냐? 결국은 갈 데가 없어요. 술집이 없으니까. 술집이 없고 뭐 당구 치고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섬 사람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왔다 하는 배만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동네 나갈 필요도 없고 게 밤이면은 전부 다 모여서 내 방으로 전부 와. 여기서 수업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3년 반, 내가 거기서 3년 반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내가 언제 얘기했는가 모르겠다. 3년 반 동안 같이 공부한 그때 경우 봤던 사람이 저 경기도에 가갖고 연수 원장이 됐어. 그래서 나를 초청해서 갔어. 강의도 겸해서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기 겸해서 가서 강의하고 그래서 밤에 만나서 했는데 아주 누런 옛날 노트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보여줘. 그것이 뭐인가? 그러니까 그때 섬학교에서 3년 반 동안 교장선생님한테 강의 들었던 노트입니다. 보니까 아주 옛날 누런 노트를 보니까 다 적어놓은 것이 있어. 이놈을 가지고 경기도에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더러 교원 연수원 원장을 해라 그럽니다. 이것이. 너는 정말 수업을 가르치는 원장이 돼야 쓰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지가 원장이 됐습니다. 지기 부인은 교장이 되어 있고 지는 원장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섬학교에서 3년 반 동안 밤에 내 방으로 6명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교육 원장을 하나 매달아냈습니다. 참 재밌는. 그때게 했던 내가 섬학교에서 했던 불의옥잠 수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서 이 불의옥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에가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날 가라앉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불의옥잠 가라앉히기 시합을 하자 이것이. 그 애기들이 그놈을 가라앉히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가라앉지를 안 해요. 덜어 떠올라보고 덜어 떠올라보고. 그럼 어떤 애기가 가라앉았어. 선생님 가라앉았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물론 내 교장이 수업해놔서
전부 선생님들 와서 보고 있어 지금. 선생님들이라면서 결국은 누구냐 그러면은 교장, 교감 하나고 선생님들 1학년에 각 학년에 한 사람씩 6사람 다 해서 8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리가 선생님 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가 제목 구멍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일부러 내가 촬영을 준비를 해놨거든. 촬영을 그 지가 그다 촬영을 막 다 박았어. 촬영을 박아갖고 가라앉혀. 가라앉혔습니다. 어떻게 가라앉혔냐?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목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촬영을 해놨단 말이야. 좋은 아이디어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결국 이 방법밖에 가르치는 방법이 없다 이거요. 굉장히 칭찬해줬다. 이것이 아이디어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이다. 선생님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제 얘기할 때 그때 나 같으면 그 인찍기 말이야. 오히려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파인지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 좋다고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대차 듣고 보니까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던. 자, 이것은 이렇고 구멍 전혀 뚫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 가라앉히기 시합이요. 하고 다시 맨날 넣어도 떠오르고 맨날 떠오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요구가 나오면 선생님 구멍을 뚫어봐도 좋습니까? 그런 말을 전부 자 잘라보자. 선생님 잘라봐도 좋습니까? 잘라보자. 딱 잘라본단 말이에요. 잘라보고 아이들이 와 한 소리를 해요. 보면은 안에가 딱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많이 있거든. 공간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딱 차 있는 무엇이냐 과일인데 사과같이 딱 차 있는 과일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것을 준비하고 자 지금부터서 요것을 넣어봐라. 넣으면 전부 가라앉거든. 이것이 무거우니까. 자 그러면 이 불의 옥점하고 말이에요. 어가 다른가 지금부터 잘라봐라. 딱 잘라보니까 이놈을 딱 차있거든.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그런데 이놈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 옥점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차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어찌 그러겠냐 하고 비교해 본 것이요. 요것은 가령 나 그 과일 이름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사과같이 생겼어요. 딱 잘라보면은 무슨 공기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불의 옥점은 딱 잘라놓고 보면은 구멍이 쿵고 말하자면 그것보다 뭐라 그러냐 공간이 숭숭 있어. 공간이 숭숭.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겠냐? 결국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공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이것은 공기 덕택으로 뜬다.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의 옥점은 공기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뜬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국 그렇게 이루어졌던 수업인데 하나의 수업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불의 옥점이 가라앉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거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물을 제시함으로써 물음이 내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사고하게 하는 좋은 기술의 하나다. 다음에 일부러 매우 불편한 상황을 조성한다. 일부러 매우 불편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거 보면은 무엇입니까? 여기 철가루하고 모래가 섞어져 갖고 있습니다. 철가루하고 모래. 이거 없어? 있습니다. 있죠. 예, 절지. 철가루하고 모래가 섞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분단에 하나씩 줘. 하나씩 줘갖고 자 지금부터서
또 여기 보면은 전부 모래하고 철가루가 섞어져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서 철가루만 많이 모으기 하고 10분 동안 시간을 줄 것이니까 요중에서 철가루만 찾게 해. 철가루만 모래하고 철가루로 분리시켜라 이 말. 하고 지금부터서 10분 후에 철가루 무게를 달아 갖고 제일로 무거운 말하자면 그 모임한테 이 상품을 준다.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 빵, 그 뭐 있지? 빵. 그것을 갖다 놓고 말이야. 이것을 상품으로 준다. 그랬어. 그래놓고 자 지금부터 시작. 그래놓고는 애기들이 막 하는 것이. 뭐 달라고 그랬을까? 뭐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런 수업을 했을까? 자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자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자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자석을 도입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가? 지금 안교감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안교감 생각이 오셨습니까? 예, 옳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석을, 그러니까 자석의, 이것은 5학년 과학에서 나오는데 지금 어쩐가 모르겠다. 그래서, 아따, 이것 말이요. 찾는다는 것이 보통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래하고, 색가루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분단해서 많이 모아야 지금 저 상품을 받을 것인데 말이야. 1등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거, 유인책이 있어야 써. 애기들 이거 과자다, 저거 살 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속도전이 안 붙어. 예, 이거 찾는 거예요. 굉장히, 무엇이 그냥 한꺼번에 팍 붙어버린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편리한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한 다음에 자석에 대한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석을 갖다 놓고 이 시간 이 자석 배우자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입한다 그런 말. 이래서 사고력 기른다 그런 말. 예. 자, 이것도 애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지요. 예. 자, 그래서 일부러 매우 불편한 상황을 조성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다음에 47번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에 서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한다. 맞으면 지적으로 교란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것이 당최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적 기로에 세워놓으면은 이리 가야 맞냐 저리 가야 맞냐 결국 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요거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령 요거 나눗셈 할 때에 나머지를 지도할 때에 20 나누기 5는 4 A 20 나누기 5는 3 나머지 5 A가 맞냐 B가 맞냐 또는 A, B 다 맞냐. 다시 말하면 B는 틀린 생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B는 어쨌습니까? 나머지가 5제 틀림없이. 네. 자, 그러면 결국 A라는 답과 B라는 답 사실은 맞는 거 아니야. 두 개 다 맞는 생각 아니야. 왜 이렇게 가르치냐. 결국은 5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눗셈의 규칙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들어가는 4번이나 된다. 나눗셈의 규칙을 이렇게 가르친다. 자, 또 하나지 이것은 다른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는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 이거 맞냐 틀리냐 요건데 지적 기로에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은 기로에 서서 왼쪽 길이 맞냐 오른쪽 길이 맞냐 어느 쪽 길이 옳은 길인가를 모를 때에는 어느 쪽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인가를 모를 때에는 사고한다 이 말이에요. 왼쪽 길로 가야 되냐 오른쪽 길로. 잘못 가면은 저 밑에 꼴짝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가 정상의 길인데 그 중에 하나는 꼴짝으로 오히려 내려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을.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등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저모로 사고한다. 수업이라는 것은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기르는 것이 그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애기들을 어떻게 사고해야 할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줌으로써 지적 기로에 세운다.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헷갈릴 때 사고하기 때문에 결국 요 법칙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헷갈릴 때 사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이 사고력 육성의 기술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에 세움으로써 헷갈리게 한다. 이런 것이죠. 다음에 48번. 그다음에 가치 갈등 상황을 조성하여 어느 한쪽 가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예, 이거 또 이것도 말하자면 가치 갈등 상황. 그야말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사람은 사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사고를 기른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 사고하느냐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47가지 찾아본 것입니다. 그 인간이 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지적 기로에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왼쪽으로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렇게 기로에 세웠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국어 수업 사례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그 어둡고 눈이 쌓여서 길도 잘 보이지 아니한 그런 산길을 어두운 너무 어두운 밤에 넘어가서 저쪽 마을로 가려고 할 때에 가다 보니까 노인이 하나 쓰러져 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이 사람을 업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둘이서 그야말로 이게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이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업고 가는 것이, 우리 둘이서 교대로 업고 가는 것이 옳다 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이만 가더라도 도중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까지 업고 가? 이런 갈등, 그야말로 지적 기로에 업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느니 그러한 가치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업고 가는 쪽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업지 아니하고 혼자서 가는, 결국은 혼자 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 국어 그 교과서 6학년 2학기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은 말이요 대단히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교과서가 바꿔지더라도 그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교과서 바꾸면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놓는데,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회사별로 만듭니다만은 이 교재는 참으로 좋은 교재다. 이 교재보다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보다도 더 좋은 교재가 있기 어렵다. 그런 것을 그대로 살려요. 그대로 살려갖고 교과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 지금도 쓸리고 있다 이거. 지금도. 근데 우리는 아직은 역사가 짧게
그러겠지만은 역사가 짧은 것이 아니지. 해방되고 지금까지 쭉 거민정이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가 짧지만은 그동안의 교과서는 부단히 새로워져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재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이런 교재 같은 것은 말이야 그대로 살아와서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다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바꿀 때마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적 기로에 세우자. 예? 또 무엇입니까 이게?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쭉 가십시다. 그 다음에 49번 수은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심리를 일으킨다 하는 거. 수은이에 대해서는 설명은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선생님들 예 수학의 경우 가령 수입도 수입 아니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배추로 만드는데 왜 배추 김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느냐. 이건 애기들이 얼른 알기 힘든 문제거든요. 애기들은 되도록이면 국산을 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애기들이 알고 있고 근데 김치야말로 정말 우리가 종주국이고 우리는 많은 배추를 생산해서 김치 생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일부러 우리 돈을 중국에다 주면서 그것을 사온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수입은 왜 하는가? 특히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은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심리를 일으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50번에 또 진지한 논의 끝에 얻어낸 결론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부정해 버린다. 부정해 버린다. 또 그러면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남으로부터서 부정당했을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고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학습자의 사고는 부정을 계기로 하여 발전한다. 부정. 또 소크라테스에 관한 관계된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테네의 쇠팔이다. 선생님 쇠팔이가 뭔지 아세요? 쇠팔. 팔인데 이런 것이 톡톡 쏜단 말이에요. 쏘아. 보통 팔이하고 달라. 쇠팔이는 쏘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쇠팔이다. 그만. 나는 아테네의 쇠팔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쇠팔이가 톡 쏜 것처럼 자기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상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의 쇠팔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다음에 시연 실험을 한다. 시연 실험을 한다. 좀 쉬었다 할까? 어? 어째? 네,